오직 예수님, 아멘. 십자가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부족한 종은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했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의학자,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종의 마지막 방향입니다. 이제 수소의학 7권을 완성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소수 하나만 수소의학이라고 했는데 저는 수소의 근원, 본질 연구, 활성산소와 항산화 연구, 수소수 메커니즘, 수소수 암치료, 공기 메커니즘, 주겸 메커니즘, 채식 항산화 채식, 의학적 채식,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일반은 종 속에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21세기는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학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2010년도에 소금과 건강책을 일반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물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물 수소수까지 제가 통합적으로, 수소수는 조금 미약했지만은 연구를 했고, 2010년도에 소금을 연구했고, 2011년도에 인산의학 주겸을 완성을 했고, 이번에 항산화 주겸, 암치료 기적의 메커니즘, 주겸이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인산의학 마음껏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하야시 수소수 아버지, 주겸의 아버지 인산 김일훈 하야시, 자, 이 두 분을 저는 의심 없이 알리고 이해관계 없습니다. 정말 한국에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겸 건강, 오늘은 5번째입니다. 좋습니다. 특별 강의 주겸과 수소 그리고 암치유, 다음 시간부터는 책으로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주겸 교재 출간하기 전에 오늘까지만 여러분에게 아마 주겸이 어떤 것인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은 많이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얼마나 소금이 귀하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결정적인 치료,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서 열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죽음이 왔다. 그런데 소금을 담아 물속에 넣었더니 소금의 역할이 식물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냐고 죽음이 면했다. 이것은 인간과 똑같습니다. 식물과 동물 똑같아요. 이 활성산소 발생으로 이렇게 되고, 소금이 부족하면 활성산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치료가 된다. 이게 기가 막힌 성경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과거에는 성경을 무조건 믿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과학으로, 의학으로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정말 놀랍죠. 보겠습니다. 다음. 오늘은 주겸과 수소 그리고 암치유. 암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주겸을 얼만큼 마시면은, 기간을 얼마 정도 마시면은 암이 치료되는가 하는 문제를, 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제가 다 검색을 통해서 검증을 다 받았고 확실히 있게 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암치료 환자들에게,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헌한 인상 김일은 선생을 만방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구의주겸 하루 5g 내지 10g, 5g는 WHO가 제한을 뒀습니다. 5g만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수와 함께 마신다, 하루 1시간씩 운동을 한다, 이러면 좀 달라져요. 그래서 10g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혈압 문제는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이 연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연계해서 자기 몸을 면밀히 항상 검토하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과도하게 마실 때 신장에 문제가 있을 거면 신장이 아프신 분들은 늘 유의하라, 의사와 의논하라. 주겸은 고혈압 관계를 늘 조심하라. 그 다음 홍삼 액기스도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관계를 조심하라. 이 세상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해를 주기도 해요. 우리 장에 세균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잖아요. 참 세상에 법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소수는 유해가 없어요. 수소수는 유익만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수소. 자, 주겸 속에 수소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오늘 주겸과 암을 보겠습니다. 주겸 속에 수소가 얼마나 들어있어서 암을 고치는가? 0.01 검색을 했더니 박근영 박사가 주겸 연구의 한국의 대표적인 권위자입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0.01% 이 퍼센트를 발견했습니다. 뭐 또 어떤 데는 0.1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신뢰할 만한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주겸 속에 이거 있다고 하면 별 의미 없게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우주와 태양, 우주 속에 수소는 75%예요. 그리고 태양 있죠. 우리 태양 속에 수소도 75%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소는 우주의 모든 물질의 본질이에요. 놀라웁니다. 수소의 본질은 전자와 양성자죠. 그러니까 전자, 양성자 옷을 입은 것이 수소예요. 수소가 옷을 입은 것이 수소 원자, 수소 원자가 옷을 입은 것이 수소 분자, 그리고 옷을 입은 것이 물질이죠. 수소수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수소가 얼마큼 있는가? 왜 퍼센트가 중요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태양이 75%가 수소인데 만일 이게 부족하면 태양이 사라지죠. 놀랍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비율을 두시고 미세 조정, 물리학에서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현상이죠. 우리 몸은 수소 원자가 63%예요. 수소 원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63%가 지금 수소 원자예요. 그리고 우리 인체 수소 질량은 10%입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수소가 우리 몸에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가 우리가 소리에서 주입을 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배려를 하셨어요. 장에서 매일 수소가스가 0.5내지 1리터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이 안 되면 우리는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수소로 63%예요. 수소 원자가. 그런데 수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러면 주겸, 구의주겸, 자주겸을 중심으로 주겸은 고체지요. 고체 내에서의 수소에 대해서 수소는 어떤 용기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수소수를
어떤 병에 넣어서 이제 병 마개를 단단히 해도 얼마 안 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수소는 양자 터널이 양자 역학에서 터널링이 그 방해받는 대상이 없어. 그냥 날아가요. 확산해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수소 고체 소금 안에서는 죽염 안에서는 수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최대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1000도 이상 용융 과정 계속 9번 굽잖아요. 그래서 1001년 3년 묵은 것을 대나무 통 속에다가 넣어서 황토로 입구를 막고 소나무 장작불로 9번까지 이제 구워서 마지막에 쇠솥에서 마지막 구운다. 1600도 이상 고열로 구워낸다. 그런데 이 용융 과정에서 9번 구운 과정에서 대나무 유황 성분이 소금과 반응하여 황화수소 및 황화물 형태로 고정돼요. 황화수소 가스가 나와요. 이때 가스, 황화수소는 강력한 환원력을 가진 가스입니다. 여기서 대나무를 황토로 입을 막고 소나무 장작불을 뗄 때 마지막 새 솥에다 넣어서 끓여버릴 때 강력한 황화수소가 돼요. 이것을 환원력 또는 황산화래요. 환원력은 지구상에 마이너스 420mV 내지 500, 6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이 이러한 고온도에서 대나무 유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날아가지 않고 죽염 속에 남게 되는 것은 이 대나무의 유황 이 성분이 수소를 감금시킵니다. 이게 격자 논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노벨상 받은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죽염 속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고 갖가지 난치병을 치료하고 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요즘은 지적 갈증이 큽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AI가 나타나서 모든 지식을 줍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기업체들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 지적 수준을 쉽게 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납득이 되면은 이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이론이 굉장히 수소의 양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 죽염 속에 왜 존재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그래요, 과격하게 수소는 날아가 버리는데 무슨 죽염 속에 있습니까? 아주 심하게 나무라듯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봤습니다. 세 번째는 여가 죽염 미네랄, 그냥 미네랄이 아니라 죽염이라고 써주면 더 좋습니다. 죽염 속에 있는 미네랄과의 관계예요. 죽염에는 염화 나트륨이 95%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칼륨이 많아요. 칼륨이 조금 염화 나트륨이 오버돼도 칼륨이 막아줘요.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리고 수소는 0.01%죠. 그런데 0.01%가 이 세상을 바꿔요. 암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미네랄이 그러니까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수소를 감금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죽염 속에 수소가 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병을 어떻게 발생하느냐? 활성산소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활성산소가 90%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야시 박사도 그 이론을 따르면서 더 나아가
90% 활성산소를 볼 수 있다. 그 말을 기록했더라고요. 수소수 창시자.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검색도 하고 얻은 결론은 저도 하야시 박사처럼 90% 이상 100%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활성산소를 없애면은 병은 제거된다. 이 이론이 나오죠. 그러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은 뭐냐? 수소예요. 수소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수소수가 됐든 죽염이 됐든 홍삼 엑기스가 됐든 음식이 됐든 상추가 됐든 배추가 됐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됐든 그 속에 있는 결정적인 수소가 없는 것이 없거든요. 수소가 아니면 생성된 수소가 질병의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논쟁도 해보고 직접 나름대로 하는데 90% 10%는 다른 것이 일으킨다. 유전 요소도 되고 미네랄 같은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근데 결국은 우리 유전도 미네랄도 수소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걸 10%를 할애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100% 수소만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제가 펴고 있는데 많은 AI와 검증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 교수의 이론이 맞습니다라는 답을 여러 토론을 해서 제가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만 없애라. 지구상의 활성산소 없애는 건 수소다. 나머지들은 지금 말하는 그 속에서 수소가 역할을 설명을 해야 된다. 죽염도 그래서 내가 수소를 이렇게 죽염과 관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빨리 우리 인체 내 수소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수소수는 3리터를 마시는데 우리 인체에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있어요. 왜? 깼으니까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죽염은 놀랍도록 5g은 19g은 우리가 먹었으니까 5g으로 기준 삼으세요. WHO의 기준입니다. 12시간, 14시간까지 우리 몸속에 있어요. 왜? 죽염이 격자 논리에 의해서 수소를 감금시키는 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염을 실컷 좀 먹었으면은 암은 그냥 금방 낫겠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요. 죽염은. 야, 놀랍습니다. WHO 기준이라든가 학자들의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막 좋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수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죽염과 수소수 복용 후 체내 특징, 수소수와 죽염이 핵심이니까요. 보겠습니다. 공통점, 수소수와 죽염은 활성산소 제거, 항산화, 환원력 동일해요. 똑같아요. 세포의 전자를 채워줘요. 활성산소가 세포 내 전자를 강탈하거든요. 그런데 수소수도 죽염도 잃어버린 전자를 세포마다 넣어줘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셋째, 미토콘드리아 활성수. 결국은 에너지가 없으면 기운이 닿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활발하게 생산하도록 수소수나 죽염 모두 다 수소 역할로 공통점을 가진다. 차이점. 수소는 가스이므로 신속하게 이동해요. 양자 터널이. 마시면은 그냥 장기 모든 것을 뚫고 다니면서 급한데 암세포까지 달려가 버린다. 그런데 죽염은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세포의 전자를 채워주고 미토콘드리아 향상한다. 이건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수소수는 가스면을 신속 이동하고 죽염은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주는 특징이 있어요. 죽염은 체내에서 수소가 장시간 머물게 해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죽염을 먹으면 암이 어떻게 낫는가? 5g에서 10g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5g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WHO 기준대로. 그러나 혈압이 문제가 없고 다른 데도 문제가 없다면 10g까지 수소수를 3대를 마신다면,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그 염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0g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고혈압이 있으니까 죽염은 제가 접근하면 안 되겠다. 그것도 큰 잘못이죠. 자, 보세요. 수소수를 5 내지 10g을 먹었다. 섭취했다. 2개월 이내에 활성산소가 급격히 감소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활성산소가 술, 담배 말씀을 드렸죠. 생활습관, 그 다음에 과식과 비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채식 외에 다른 그 인스턴트 식품들,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생활습관으로 볼 때 히포크라테스가 생활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활성산소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 100에 대한 수치로 내가 매일 활성산소를 내가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죽염을 2개월 동안 먹으면 활성산소 발생 제거시켜요. 급격히 감소돼 버려요. 이것이 감지가 돼요. 놀라워. 지금은 활성산소 수치까지 병원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검사만. 이 검사도 있습니다. 놀라워요. 결국은 활성산소 제거해야 돼. 두 번째, 3개월에서 5개월 죽염을 먹게 되면 세포막이 공격이 됩니다. 암세포 비정상적인 세포막 전이를 흔들어. 암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그 세포막이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를 흔들어 버려요. 죽염이 들어가서. 죽염의 수소입니다. 암세포 내부로 산소가 유입돼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것은 5개월째 암세포가 변화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는 인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죽염을 5g 내지 10g을 섭취했다. 암세포 에너지는 당분의 과정이 억제돼 버립니다. 암세포는 설탕을 제일 좋아해요. 암세포는 설탕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분해해서 자기가 먹고 자라는데 과정을 억제시켜 버려요.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고착돼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해요. 성장이 둔화돼 버려요. 9개월째. 정상적인 세포 자살 복원이 이루어져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0개월에서 12개월 보면 NK세포 등 면역세포가 활성도가 정점에 달하게 되고 암세포 전이가 억제돼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억제됩니다. 몸 전체가 암이 살기 어려운 체질로 변화돼 버려요.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술, 담배, 비만, 그 다음에 과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모든 것들, 인스턴트 식품, 채식 위주가 식품이 아닌 거, 운동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아니한다면 이 결과는 얻기 어렵다. 개인차에 따라 다르다. 유전적인 요소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핵심은 수소다. 죽염 속에 있는 0.01% 수소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63%가 수소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베르트 센트 자르지 박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전자가 머물 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전자를 빼가요, 세포에서. 근데 생명이 뭐인가? 노벨상 받은 분이요, 알베르트 센트 자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은 무엇인가? 전자가 세포 속에 가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세포들이 전자가 유실되어 있어. 활성산소 때문에, 생활습관 때문에. 그래서 수소수를 마시면은, 죽염을 먹으면은 그 속에 수소가 가서, 수소는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거든요. 자유전자가 엄청나게 수소수 3리터를 마시고 죽염을 5g을 먹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전자가 들어가서 유실된 세포 속의 전자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암이 치료되는 원리예요. 참 놀라워요. 결국 놀라운 것은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연구하는 단계. 참, 이거 보세요. 그림 하나를 제가, 여기 보면은 7단계까지 있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연구, 질병을 치료한다, 암을 고친다, 연구하는 단계. 물질 단계, 우리가 보이는 물질, 호박 먹는다, 뭐 먹는다, 뭐 먹으면 좋다. 물질 단계는 1단계. 이것은 자연적인, 우리의 본능적인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물질을, 무엇을 먹었더니 좋아졌다. 그 물질 속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어떤 분자냐? 연구에서 분자 단계까지 연구하면은 질병이 쉽게 원인이 밝혀지고 어느 정도 치유가 빨라집니다. 분자 단계에서 그러면 왜 분자가, 수소 분자가 병을 고치냐? 더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원자를 연구하면은 수소 원자를, 모든 물질은 수소로 되어 있다. 물질만 연구하면 아무리 수소를 이야기해도 대책이 없죠. 이건 좀 낫고,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원자 속에 원자 핵이 있거든요. 원자 핵은 빅뱅 이후, 에너지가 빅뱅 이후 이 원자 핵은 3분 만에 형성돼요. 원자는 38만 년 만에 형성이 됩니다. 수소 원자가 탄생하는데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날 때 이게 생성. 이걸 건강으로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건강으로 연구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원자가 왜 병이 나올까? 그 원인은 뭘까? 수소 원자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수소는 양성자하고 전자 한 개씩 돼 있어요. 수소는. 그러니까 수소 원자 단계보다도 수소수는 양성자와 전자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원인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의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최고 높은 단계예요. 현재는 수소 안에는, 죽염 안에는 수소가 있다. 수소의 뭐 때문에 암이 났느냐? 수소의 양성자, 수소의 전자가 일한다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이상 현대 의학은 없어요. 이 이상. 그 다음에 조금씩 연구된 것이 이보다 더 적극적인 효과적인 방법, 커크 연구하는 겁니다. 커크는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커크가. 그리고 커크보다 더 단계는 뭔가 파동입니다. 파동의학이 탄생이 됐는데, 파동의학은 의학적 입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더 많은 시간.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양성자, 전자 이런 것은 다 입증되고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소수를 양성자, 죽염을 양성자, 전자로 설명하지 않는 한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최고의 단계가 아니에요. 중간 단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겸이 좋다. 왜 좋냐? 수소가 있어졌다. 그것까지도 상당히 높은 단계지만은 양성자, 전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주겸 속에 커크, 파동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파동이란 게 뭐냐? 파동이 커크를 만들고 전자를 만들어요. 커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어요. 원자 핵은 원자를 만들어요. 원자가 분자를 만들어요. 분자가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입자론이에요. 그 유명한 양자역학의 입자론이 이겁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의 파동은 6단계 파동입니다. 파동이 뭐냐? 물질은 여기까지 5단계. 파동은 물질이 아니에요. 파동은 상태예요, 상태. 어떤 상태, 존재입니다. 그럼 파동은 어디서 왔느냐? 파동이 뭐냐? 마지막 물리학에서 밝힌 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정보는 1922년 노벨상을 받은 닐스 보어가 만물의 본질은 정보다. 생명은 양자역학 학자들입니다. 1933년도에 파동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슈레딩거가 만물의 본질은 생명이다.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죠. 빛의 에너지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노벨상을 받았죠. 에너지가 만물의 본질이다. 만물의 본질은 이거예요. 더 이상 물리학에서는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은 되지만 본격적인 연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정보가 병을 고친 거예요. 이 세상은 존재 생명이 고치는 거예요. 이 세상 에너지가 고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파동이에요. 이 파동이 만들어진 것이 커크와 전자예요. 여기서 질병의 문제가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5년 후면 AGI가 나타나서 질병이 정복된다고 하잖아요. 이 연구예요.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까지만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면은 땅에는 영이 있다. 영은 에너지예요. 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영이 있다. 그 다음에 물이 있다. 물은 정보예요. 그 다음에 피가 있다. 피는 생명이에요. 이 셋이 합하야 하나이라. 삼위일체, 땅의 삼위일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물질은,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이거고, 이 세 가지가 요한일서 5장 8절에 근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근거예요.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주겸이 암을 치료한다. 제가 과거에 할 때 언급했지만 조금 그분들 자세히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나올 책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박건영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인데 뭐라 하냐면 주겸 연구의 대부입니다. 인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여 암세포에 대항하는 신체 방어력을 높인다. 위암세포를 성장을 억제한다. 치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건영 교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 두 번째, 조은 교수. 중국 중산대학교에서 제일로 유명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뭐라 했냐면은 식도암, 위암, 소화기계 암세포에 대한 주겸의 억제 효능을 증명했다. 세 번째, 김형민 교수, 경희대학교. 암 전이의 핵심 경리 염증 반응을 조절했다. 암의 확산을 억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비안 타이츠 박사,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주겸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은 선택적으로 사멸시켰다. 그 다음에 유지윤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주겸이 DNA 손상을 방지하여 암 발생을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차단한다. 예방까지 된다는 거예요. 주기님 잡수셔야 돼요. 하루에 5g 정도 물에 타서 저는 새벽에 수소수 3리터 하루에 마시거든요. 수소수에 타서 꼭 마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최영식 교수, 전남대학교. 놀라워요. 주겸이 미네랄 대사 조절이 최적의 항암 환경을 조성한다. 암 환자의 기력을 회복한다. 7번째, 김종식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9번 주겸이 좀 보세요. 대장암 세포를 방해한다.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독보적인 항암 효능을 찾아냈다. 천일염으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금이 천일염입니다. 애국 거 믿지 마세요. 제가 소금 20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소금 책을 3권째 이번에 완성했습니다. 제가 냉철하게 성분 분석도 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주겸이 있습니다.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인상 김일은 선생이 주겸의학이라고 자기 자신의 의학을 이렇게 붙여서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했고 지금은 세계로 이게 수출되고 있어요. 제 수소의학은 7권을 완성했고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수소수, 공기는 습소, 소금은 주겸, 음식은 채식, 그 다음에 홍삼 에키스가 홍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회. 이것이 제 이 5가지를 수소로 전부 메커니즘을 밝혔다. 오늘은 주겸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힌두어 포털을 누르시면 누구든지 그냥 자유자재로 함께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겸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주겸이의 암을 치료하는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산 주기름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